기본 보안 규칙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어스토어,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쓸 때 아까 보안 규칙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안 규칙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안 규칙에 대한 부분을 좀 편집을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데이터의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모든 문서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보고 할게요. 매치 게스트북에 대한 부분 해서 이 부분을 일단 붙여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게시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됐어요. 이 줄은 좀 맞추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하고 뭐가 이렇게 좀 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북에 대한 어떤 보안 규칙을 정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allow 이거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read 읽기를 허락하래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뒤에 조건이 참인 경우. 그래서 request us UID가 널이 아닌 경우랍니다. 그런 즉 로그인 돼 있을 경우에는 읽을 수 있게 해줘라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얘기고요. allow create는 이 UID가 request resource data user ID 그래서 가입된 회원인 경우에는 create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안녕이라고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이 잘 되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로그아웃을 한다면 일단은 보이지 않죠? 물론 여기에서 이 코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메시지가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또 얘로 로그인을 한다면 지금 안 보이는데 새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뭔가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안 규칙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적으로 되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론트엔드에서 이 작업을 해놓으면 우리가 개발자 도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작성된 코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용자에게 내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킹된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보안 규칙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킹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보안 규칙에 의해서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볼게요. 이 보안 규칙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넣어볼게요. 크리에이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달았네요. 일단 게시하고
어떤 부분이 에러였을까요? 아, 제가 여기까지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create 권한을 주랍니다. if request us UID가 데이터. 이건 아까 했죠? 그리고 and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된대요. name이 있어야 된대요. request resource data.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텍스트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얘와 얘는 어차피 이 파이어베이스 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코드를 넣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input value, 그리고 text now,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걸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보안 규칙은 이대로 적용을 하면 제가 여기에 타임스탬프를 계속해서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테스트라고 해서 입력을 하지만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데이터로는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데이터로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활성화해주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건에 의한 데이터가 아니면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효성 검사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또 이어서 수신기 재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에서 인증된 사용자만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파이어스토어 쿼리를 인증 수신기 내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로그아웃 할 때 권한 오류가 생기고 앱이 연결해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js에서 수신기를 subscribe guestbook이라는 새 함수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서 대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이제 쿼리를 등록하는 형태의 이제 메시지로 이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등록을 해보는데, 이거를 이 함수로 이제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이것을 지금 함수로 해서 만들어서 넣는 것을 이제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다른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이 부분, 스냅샷을 게스트북 리스너에다가 이제 넣고 이 게스트북 리스너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일단은 이걸 놔둔 채로 여기다가 놓고요. 왜냐면 얘를 아직 어디다가 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했을 때와 구독을 취소할 때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밑에 이제 subscribe guestbook 하고 이거를 둘 다 실행을 해주는 것을 로그인 됐을 때랑 로그아웃 됐을 때 각각 기능하도록 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subscribe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게스트북이 이제 업데이트 된 것에 대해서 얘가 로그인 했을 때 얘가 한번 실행이 되고요. 로그아웃 됐을 때 얘가 한번 실행이 되도록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을 좀 해본 겁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상태에서도 뭐 동작이 잘 되긴 하지만 여기 문서에 의하면 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권한 오류 같은 게 로그아웃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한번 로그아웃 하면 여기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로그인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고 네, 이런 기능이 이제 아주 잘 동작하도록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해봤고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5분 남았다고 하죠? 아주 간단한 보너스 단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